저는 60대의 여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얼마 전 60이 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면서부터 일거리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일이 줄게 되자 여태 아픈 줄 모르고 일해왔던 몸이 여기저기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지만 몸이 아프니 엄마 생각이 더 났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들만 넷이 있고 막내로 태어나 금이야 오기야. 정말 신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늘 누군가에게 업혀다니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처럼 사는 줄 알고 있었고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로 알 정도로 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좋아서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저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흑백 TV가 칼라 TV가 갑자기 바뀌는 시절에 시골 여기저기에 TV를 팔았습니다. 트럭에 한가득 TV를 싣고 마진을 많이 남기고 팔았습니다. 그때는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정도 칼라 TV가 보급이 되자 더 이상 남편을 찾는 집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벌었던 돈은 야금야금 없어졌고 남편은 별 기술이 없어서 친구 따라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다행히 건설 현장에서 어깨 너머로 기술을 하나 배워서 미장 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식당 일이며 파출부 일이며 가리지 않고 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을 따라 미장 일을 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과 저의 도시락을 싸서 남편 뒤를 따라 나서는 고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의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 싸울 일도 많고 눈물 날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몸이 힘들고 서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신세 한탄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엄마는 자식 보고 살라는 말을 하시며 다 지나간다. 힘을 내라고 말씀하였고 그때마다 저는 엄마한테 온갖 신경질과 투정을 부리며 원망 섞인 말을 내뱉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속이 후련해져서 다시 삶을 살아내곤 했었습니다. 제가 아픈 게 다 남편이 고생시켜서 그런 것 같아 남편의 그림자만 봐도 속상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남편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고집이 더 세지고 목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아픈 저를 돌보기보다는 반찬 투정과 집안 일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버럭버럭 내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도 요즘 들어 자꾸 전화를 해서 남편과 못 살겠다니 하면서 전화를 합니다. 사실 저는 딸의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사위의 직업이 영업직이라서 분명히 결혼하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실 일도 잦아 싸울 일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반대하니 딸은 더 사위를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어 해서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예측대로 사위는 성과 압박이 심해 회식이 잦았고 성격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투가 날카로워지는 면이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집안일과 육아는 딸이 거의 다 도맡다시피 하며 살았습니다. 딸은 육아에 지치거나 사위와 싸울 때마다 전화를 수시로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일이 좀 있을 때에는 딸이 힘들어하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하며 달래고 해서 이혼만은 하지 못하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일이 점점 없어지고 수입도 줄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니 제 마음이 약해져서 누군가를 돌볼 힘이 없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딸의 전화가 오면 받지 않는 날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가뜩이나 몸이 아픈 저는 남편과 딸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더 아프고 서글프기만 하고 야속하였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그 고생에는 어떤 보상이 있기는커녕 아무도 저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들 목소리만 내세우고 제가 아픈 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엄마가 그리워집니다.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나면 다시 살 힘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니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계셨다면 제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한숨으로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남편도 꼴보기 싫고 딸도 내 편이 아니니 제가 어디에 위로를 받고 기대어 살지 막막하고 헛산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또 딸의 전화를 받습니다. 딸은 힘들다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누구한테 위로받고 그 앞에서 펑펑 울고 싶지만 우는 딸 앞에서 그래도 엄마라고 당장 딸이 걱정되어 쉽게 아프다는 말보다 딸을 위로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아픈 몸이지만 힘을 쥐어짜내어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딸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혼자 질문을 해봅니다.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딸이 이혼하고 친정에 오겠다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리고 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해 당장. 하지만 네 자식은 데리고 오지 마. 이렇게 말했더니 딸의 반응이 한참 아무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열심히 잘 살아볼게 하도 힘들어서 해본 말이지. 딸도 저를 닮아 엄마인 저에게 투정 부리고 싶었나 봅니다. 자기 편을 들어주니 다시 살 힘이 생겼나 봅니다. 그 후로 딸은 더 이상 사위와 싸우지 않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고는 철이 들었는지 저에게 건강식품도 보내주고 그럽니다. 건강식품이 제 건강을 완전히 낫게 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위로받고 보상받는 것 같아 서글프지 않는 요즘입니다. 제 마음이 좀 회복이 되니 이제는 남편의 그 고집과 소리 지르는 것 같은 큰 목소리도 깜짝깜짝 놀래기는 해도 들을 만하고 반찬 투정이며 잔소리도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슬슬 제 눈치를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또 한 번 반찬 투정하고 큰 소리 내면 그 다음 날 저는 바로 백화점 갈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명품 가방을 사서 눈에 잘 띄는 거실장에 올려놨습니다. 벌써 2개째입니다. 남편이 또 반찬 투정할 기색이 보이면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거실장을 가리킵니다.
남편은 큰 소리도 못 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웃기기도 하고 기세등등하던 그 길을 제가 꺾고 이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남편을 위해 좋아하는 게장을 좀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